2025년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저희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오늘은 K철강과 K화학 산업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이 철강 산업. 실은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새롭게 출발, 오히려 역전을 꿈꾸고 있는 K철강화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철강부터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재작년도 힘들었다 했는데 작년에 정말 힘들었고요.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철강하면 K철강, 맞습니다. 우리나라 포철. 네.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철강 좀 어려웠던 점이지만 어려운 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요. 사실 철강 기업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어려웠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조강 생산량이 이제 조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강이라는 거는 쇳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쇳물을 생산하는 양, 이게 이제는 세계 철강협회에서 조사가 됐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량이 5,830만 톤이 됐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4.9%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감소가 된 율이 전 세계 봤을 때 2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감소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두 번째로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조강 생산량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는 철강 제품의 수요가 그만큼 많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강 업체가 왜 이렇게 좀 수요가 없었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경기가 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철강 제품의 매출의 60%가 건설 쪽에서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처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생산량도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발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 철강 가격보다 한 10에서 20%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 업체도 싼 걸로 많이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 밀어내기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그것도 떨어지니까 또 수요가 없다 보니까 또 생산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작년에 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부 철강 기업들에 대해서 생산 공정이 좀 멈췄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 1선제 공장이 폐쇄가 됐는데 이게 45년 만에 폐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아팠죠. 네, 포스코 마찬가지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0%나 하락을 했고요. 또한 현대제철도 있습니다. 양대 산맥인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노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노사 합의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 발표했지만 노조에 이제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협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제철이 이제 발표할 정도로 철강 기업들이 작년에 좀 안 좋았던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이유 중에 하나 꼽자면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자기들도 힘드니까 진짜 저가 철강을 다 쏟아내고 전 세계의 철강 업계를 다 몰살시켰다고. 맞습니다. 중국 이야기 좀만 더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기들도. 예. 근데 내수가 안 좋은 이유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안에서도요. 철강이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철강을 만들어낸 다음에 공급 과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남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중동 쪽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밀어내기 이제 수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제를 본다 그러면 878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산을 수입한 건데 전체의 이제 수입을 보면은 1,469만 톤 정도 되는데요.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저가 공세에 우리가 좀 휘둘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 일단 지난해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철강 기업의 공장이 멈출 정도로 속수무책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입니다. 근데 올해 K철강은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 중국 압박이 핵심 키워드잖아요. 맞습니다. 반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 K철강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회도 있다. 어떤 기회 요소 있습니까? 저는 반등 요소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부양책인데요. 아까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중국이 부양책이 나와서 내수가 살고 건설기가 살면 그렇죠.
그러면은 자국 내 철강 자국 내에서 소비할 겁니다. 말 그대로 싼 가격을 우리나라에 밀어내게 수출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철강 가격이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또 내수 안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수출하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는 남는 거에 대해서도 수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는 좀 보여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세계 조강 생산량이 소폭 감소되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강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뭐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인프라 투자에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수요처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네네. 거죠. 보면은요, 인도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부터 매년 7%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회기를 본다 그러면 성장률이 8.2% 나왔어요. 회계연도로 본다 그러면 이번에 회계연도가 한 6.4%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철강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면은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분명히 올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슈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아시겠죠?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네. 내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는 통상 압력에 대해서 협상으로서 이걸 풀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25% 관세 때렸다가 우리가 이거를 쿼터제로 풀어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쿼터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상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이 기회 요인이 된다. 또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중국을 압박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출이 안 됩니다. 그 빈 자리를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맞물려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가 K철강도 태클을 걸 수 있지만 중국은 태클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 폭탄을 던지니까요. 네네. 그런 상대적인 반사 효과도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인도 쪽에 우리 K철강에 대한 수요까지도 고민해봤고 그래서 지금 산업부가 정말 작년 재작년 철강이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TF팀을 만들고 올해만은 좀 다르게 하겠다.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산학연이 모여서 이제는 머리를 맞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뭐 정부가 불황에 직면한 국내 철강 산업 나서기에서 이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통상 압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그럼 이제 통상 현황에 대해서 풀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미래 청사진은 바로 저탄소 철강 제품 생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TF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산업부에서는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라고 뭐 평가를 해봅니다. 우리 방금 권 평론가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특히 우리가 K철강을 주목하는 이유가 네. 철강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탄소 철강, 수소 환원 제철 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술도 둘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우리 K철강이 이거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인 거죠.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철강 산업은 아까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넘버원입니다. 사실상 기술력으로 본다 그러면.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어떤 기술력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저탄소 철강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친환경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수소 환원 제철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네. 수소 환원 제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철강석에서 이제 쇳물을 만들 때 환원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환원제를 썼을 때 그동안 고로에서 썼던 게 바로 이제 탄소였습니다. 예. 코르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딱딱한 이제 탄소 덩어리인데 이 코르크를 써서 환원제를 써서 철강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럼 아시겠지만은 이게 산소를 빼는 거거든요. 그럼 환원제를 탄소로 쓰잖아요. 뭐 산소가 O2고 탄소가 C입니다.
그럼 이게 합쳐지면 CO2가 돼요. CO2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거 규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환경에 의해서 규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잘 못 만들어요. 유럽연합은 못 들어가요. 예, 이거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친환경 철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수소 환원 제철이에요. 여기에 이제 환원제가 탄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소를 쓰는 겁니다. H2잖아요. 예. 그럼 H2, O2. 물이 H2O입니다. 나옵니까? H2O.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기술력을 포스코에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는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EU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를 했을 때 말 그대로 관세를 책정했을 때에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사실상 탄력적 세율을 붙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해지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친환경 철강이 만들어져야 되고 수소환원 제철을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산업별 탄소 배출 비중을 본다 그러면 철강에서 8%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환원 제철소를 마련하려고 각국 정부가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2030년까지 8,850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2050년까지 수소환원 공정을 완벽하게 이제는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TF에서 미래 청사진으로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든 때도 그렇지만 트럼프도 일본 제철한테 US 스틸 안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또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올해 K 철강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K 화학도 올 한해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K 화학도 작년에 힘들었고 이유가 똑같습니다. 중국의 또 저가 공세 때문에 맞습니다. 이래저래 중국 때문에 철강 화학 다 힘들었어요 작년에. 네, 정말 뭐 중국이 손대는 것마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자금률 100% 목표로 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한국산 석유화학에 대해서 이제는 수입을 덜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또 중국 내부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또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 덤핑 또 저가 예. 저가 물량에 그래서 이제 저가 물량을 세계에 좀 밀어내기 밀어내기.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좀 사라졌던 수익성이 악화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대응을 하고 있느냐? 네. 바로 스페셜티입니다. 한마디로 전문화된 조금 더 특별한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왔는데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로 7 배출 규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능성 합성 고무예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친화성이 되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폭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 케미칼 같은 경우도 초고화 케이블 들어가는 이제는 핵심 소재를 국산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런 거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좋겠고요. 이게 사실 초고화 케이블 핵심 성분이 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포스터블 이제는 말 그대로 탭이잖아요. 네. 이 생화학 분해입니다. 그래서 비료. 네. 친환경으로 사실 이제는 퇴비로 바뀌어지는 아니면 썩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이런 뭐 스페셜티 정말로 좀 다른 나라가 못 찾초 얼마나 이런 전문성과 특화된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요. 3조 원을 또 정책 자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기업 살리기에 힘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K 철강처럼 K 화학도요. 올해 한번 전망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이렇게 태클 네. 걸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로 맞습니다. 화학 제품 가면 K 화학도 좀 오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워낙 네. 안 좋았지만 사실상 이제는 환경이 바뀝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바뀌고 무엇보다 무역 통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의 밀어내기 저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무엇보다 각국 나라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못 살게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의 철강, 중국의 화학 화학. 제품에 대해서 예.
고관세를 지금 매기려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관세를 매기면 굉장히 관세가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죠. 그 나라의 기업들은 중국 제품을 수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틈을 우리가 이제 노릴 수 있고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석화,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도 기회 요인이 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가격 메리트 있고요. 무엇보다 전문화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이제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2025년 세계로 뻗어나가는 K기술 시리즈를 갖고 있는데요. 항상 시작이 네.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다는데 네. K철강, K화학은 작년에 좀 힘들었거든요. 올해는 정말 다시 한번 대역전극을 펼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